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팽성 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내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료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동의안 4건,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7호 평택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5년 9월 준공 예정인 평택 아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평택시 문화재단의 평택 아트센터의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남부, 북부, 서부 문예관을 20년 4월부터 운영하는 등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시 산하기관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98호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평택 시민과 미국 및 가족과의 민간 분야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실질적 소통 주체인 미군의 잦은 훈련,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미군 측 구성원의 불참으로 미군 측 회원이 포함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한미 민간 교류 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내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499호 팽성 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팽성 생활사박물관은 팽성의 고유문화와 이국적 문화를 바탕으로 24년 4월 20일 개관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계획의 내실화 및 전시관람의 활성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범위는 시설관리, 유물의 발굴 조사 및 전시계획 업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관은 평택문화원이며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00호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연법 및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한국소리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범위는 문화예술 계획 및 공연 활성화, 시설 대관 및 시설 관리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관은 21년부터 한국소리터를 운영해온 평택시 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01호 내립 캠핑장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및 관광객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범위는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객 안전관리 등입니다. 공공위탁기관은 캠핑장 조성 이후 2020년부터 내리 캠핑장을 운영해온 평택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정경위원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혜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을 뵈니까 참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내내 평택 곳곳에서 정말 수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팀장님과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모두 주말 내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아트센터가 이제 내년 9월 준공입니까? 그리고 개관은 2026년? 예, 맞습니다. 네. 다 줘놓고 시범 운영을 좀 하고 그래서 네네. 실제 개관은 26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구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있는 위탁 사업비가 25년도가 37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보면 위탁금 예상액은 동일한 25년도 20억입니다. 이게 지금 뭐 기간상의 문제를 뭐 이렇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네, 제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이제 그 비용이 한 37억 정도 네네. 예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도 있고 해서 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피아노 구입을 네. 내년에 그 준공 이후에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일단은 이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경이 가능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피아노 예산이 한 12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위탁에서는 일단은 좀 올해 본 예산이나 위탁에서는 예. 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따로 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35명의 인력이고 34명 플러스 현원 1명.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지금 문화재단이 아트센터로 다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나 그죠? 기본적으로 네, 기존 우리 문화재단 남부문예관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아트센터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이쪽 시설 관리나 시설 관리는 당연히 남겨놓겠죠. 예, 예. 그러니까 메인은 다 옮겨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35명이 그 안에서 혼용되는 건지 아니면은 35명은 이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완전히 분리돼서 인원이 새로 신규로 뽑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채용 인원은 저희들이 이 35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근데 새롭게 뽑히는 직원들이 내년에 전부 다 아트센터만 운영할 수는 없어서 네. 현재 서부, 남부, 북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인원들하고 네. 아마 교류를 하거나 이제 인원 배치는 반반 정도 하거나 그거는 추후로 그러면 이 지금 6쪽에 있는 35명 인력 계획이 계획이고 신규 모집 인원은 아닌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200석 이상 규모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천, 수원, 네. 세종 한 4군데 정도를 가봤더니 4개 팀에 32명에서 한 37명 그 사이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걸 반영해서 일단 아트센터 규모의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운영하려면 35명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필터링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 당초에 문화재단에서는 좀 더 인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35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문화재단에서는 기존의 인원 이외에 35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다. 예,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처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 운영과 전체적인 뭐 이렇게 중복되는 서부나 남부의 인원까지 해서 신규가 35명. 네, 네. 그 정도 필요한 건지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뭐 아트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되고 아트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잘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 맞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또 고민하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35명이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던 질문이 뭐냐면 35명이 신규로 뽑히는 부분이라면 기존의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 위탁 여기에 있는 지금 본부장부터 해서 시설관리팀 주임까지 쭉 35명에 대한 이 부분이 혼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배치되고 또 새로 뽑아서 저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은 이대로 보면 그냥 새로 뽑히는 인원이 다 아트센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그러면 이게 내년 본 예산에 담깁니까? 아니면은 추경에 담깁니까? 아니면 26년도 예산에 담깁니까? 그 25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9월 이후에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5명을 다 한꺼번에 뽑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년 한 2, 3월부터 일단 필수인은 각 분야별로 한 명씩은 선발을 해서 네네. 공사 완료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예. 그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를 각 분야라기보다 필요한 분야. 네, 네, 필요한 분야. 분야에.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뭐 문화재단하고 소통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뭐 개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늦었죠, 지금 1년이면. 네,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개관과 동시에 개관 공연부터 해서 지금 정도면 이제 2026년도 공연 계획이 나와야겠죠, 어느 정도. 지금 안 나오면 제대로 된 공연은 섭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관을 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이 원년에 2025년, 2026년도에 첫 해에 이게 우리 평택시가 왜 이 1,1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인력도 어쨌든 뭐 30명이 넘는 인력이 되고 새로 뽑혀서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거 뭐 아트센터 만들었는데 1,000억을 넘게 들여서 했고 매년 3, 40억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데 별로
이 효과가 없어. 그럼 모두가 다 참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첫 개관을 해서 공연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왜 이 예산을 들여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문화도시 평택을 좀 이끌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계획도 준비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그 위치도를 좀 보면요. 이게 그 우리 아트센터 부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이제 대로가 있고 도서관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쌈지공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면적이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쌈지공원이.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뭐 쌈지공원은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라인 자체가 도서관부터 해서 아트센터, 박물관, 창의체험관 쪽에서 이 문화거리거든요. 완전 평택시에 이런 문화거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쌈지공원이 단순히 공원을 위한 공원이 되기보다는 문화를 담아내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분명히 쌈지공원이 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이쁜 숲을 가꾸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화를 담는 어떤 쌈지공원으로 좀 색다른 공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지금 진행되는 상황 한번 점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거 체크 한번 해보고요. 예, 별도로 의원님한테 따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실 의원님,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궁금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이제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탁시설 6개소의 운영 인력과 아트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이제 서로 상호 협력적이고 뭐 연계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진 않습니까? 보면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10호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아트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 조례의 사업에 그 아트센터의 운영관리라고 또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데 이제 의회 저희들이 동의안을 아직 안 받아서 요게 이제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예, 조례 개정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동의안을 받으면 본예산 다음번 그 본예산 하는 그 정례회에는 조례안이 올라오겠네요, 개정안이. 네, 네, 그럴 생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출연기관도 그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세우죠. 그거는 제가 한번 예, 정해 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기관도 그 정수관리 대상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물품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트센터 집기류 예산을 보면 7억 4,433만 원인데 그 나와 있는 단가가 우리 평택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주요 물품 예산 편성 단가보다 굉장히 상회를 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집기류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추계가 너무 좀 과도하게 잡혔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 관리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저희들 예산 편성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건지 그건 확인해 가지고 정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로 세팅이 되는 집기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정해 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가도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화재단 정관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의원님 네, 질의해 이윤아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그 제한 그 이유의 사유에 공공성을 띤 목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 위탁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 문화재단이 가진 수탁 업무의 노하우와 또 공연장 운영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평택 문화재단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지 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보다는 이제 규모가 적지만 지금 서부남부 북부 문예관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20년 4월부터 이제 실제 운영도 하고 이러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좀 커질 뿐이고 이래서 그렇지 아마 충분히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평택에 있는 문예관 3군데를 또 뭐 소리터나 뭐 이런 소리터도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런 곳을 공연장을 이제 위탁 운영을 받으면서 어떠한 이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해온 것, 또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평택 아트센터 관리에는 그러한 그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정말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개관 공연 이전까지는 개관을 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겠죠. 개관 축하 공연 같은 걸 하는데 이전까지는 사업비 주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업비 주출이 없죠? 사업비 주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왜 사업비 지출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서 동의안이 올라왔죠?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지출이 이제 그 공연을 계획하거나 뭐 이러면서 뭐 계약하거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이런 비용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 비용이 이제 특별히 이제 개관 공연 이전까지 사업비 지출이 없다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개관해서 실제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26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됐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2024년도 예산 위탁 예산이 얼마죠? 한 60억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이 130억 정도 130. 되고요. 내년 예산이 한 160억 정도. 이제 처음 문화재단 시작했을 때가 한 6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이제 뭐 한 4년 정도 됐는데 2배를 이제 넘은 거죠. 이제 200% 이제 한 300%를 향해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또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문화재단에 다 위탁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 좀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좀 상황을 봐서 뭐 분산을 좀 시키든가 뭐 시설물 유지 관리는 문화원 쪽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런 고민을 기술적인 해보겠습니다.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비 지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기가 됐는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인건비 9억 2천 가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35명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요를 인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아트센터 운영되는 인력 수요를 비교해서 35명 가량으로 이제 협의를 해주셨다고 얘기했고 재단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인력을 요청했는데 35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인근에 이제 비교하셨다고 하는 세종과 같은 경우는 35명이 세종시에 있는 그 홀 1200석, 1300석 규모의 운영을 하는 그 홀 운영 자체가 35명인 거죠? 네, 한 200석, 300석 이상 되는 데가 보통 한 32명에서 한 36, 7명 그 사이인 걸로. 예. 재단과 협의가 되신 거고. 그 다음 질문은요.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관 공연을 준비를 하면 사업비가 그 개관 공연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26년도 초에 개관 공연이 진행이 되려면 25년도 중반부터는 섭외가 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25년도 예산에 그 공연 예산이 충분히 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비 지출이 없다고 명시를 해주셔서 의구심이 저도 들어서 좀 질문하려고 했고요. 이게 뭐 그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공연 비용은 재단 예산에 태워질 거다라는 의미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좀 규정해서 다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종원 의원님께서 아트센터 집기류도 이제 규정이 있고 목록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아트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시민들과 이제 평택시를 대표하는 문화센터로서 아트센터로서 외지인 분들도 오셔서 격이 있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라서 처음 구입할 때 최대한 잘 구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높일 것은 높이고 가격을 높일 건 높이고 좀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싶은데요. 그 가구 배치도가 어느 정도가 그 정해졌기 때문에 어디에는 어떤 테이블을 놓고 어디에는 어떤 소파를 놓고 그리고 뭐 기둥 밑에는 어떻게 뭐 시민분들이 앉을 뭐 소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 거고 이런 것이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집기류 구매 계획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네. 예, 그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요. 회의용 탁자나 아니면 소파나 이런 것들이 그 35명이 일을 시작을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한 아니면은 그 뭐 회의장에 들어갈 소파나 테이블로만 적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을 관람하러 오신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대기하시면서 앉을 수 있는 이제 뭐 기둥 밑에 원형으로 의자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벤치를 만들다든가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내부 설계도에 맞춰서 아마 가구 배치도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책정이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그 집기류에 유아용 교구장, 교육용 놀이 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가 되는 계획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포함되면은 안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일부 계획이 쓴 것 같습니다. 교육용 놀이 세트와 유아용 교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그것도 예, 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장대 세트 131개가 어떤 용도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오래 쓸 것이고 시민분들에게 격이 있게 보여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보면대 35,000원짜리가 쓰면 훌륭한 정도인지 연습용인지도 한번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사무국 인건비 복리 후생비 등에 보면 국내 여비가 2만 원씩 35명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5회 1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10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3개월치 위탁 금액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악기 구매도 악기 구매는 이제 내년 예산에 태우기에는 조금 비용이 커서 26년 본 예산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악기 구매 계획 거기까지 이제 과장님이 신경을 아직 못 쓰셨을 수 있긴 한데요. 악기 구매가 피아노 이외에 더 구매가 될 계획이 있습니까? 제일 큰 부분은 보통 이제 저 정도 규모에는 그 한 5억 원에서 6억 원 되는 피아노 2대 이상은 뭐 3대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쯤 공사가 완공되고 이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이나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한 3월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언제쯤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을 그런 생각입니다. 5억, 6억 뭐 합쳐서 한 뭐 10억 넘어가는 피아노 2대 세대를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악기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웨이나 뭐 야마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제안을 받고 그냥 가격에 싼 거를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에게도 제안을 저희들이 받거나 아직 이런 구조가 그거는 있는지. 이제 예산을 세우거나 하진 않았는데 대충 뭐 국내에도 세계 정상급 그런 피아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거는
거의 한 종류 내지 두 종류로 네.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나 그런 걸 수립하진 않았는데 대충 내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아노 이렇게 그 조율 해놓다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조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트센터가 개관하기 이전에 우리 평택의 문화예술의 현 상황이 좀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6억짜리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평택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산출 근거 6쪽에 보면 지금 본부장부터 해서 쭉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공공위탁을 할 경우에 이 전체적인 어떤 포맷을 그 공공위탁에 대한 포맷을 수탁 기관인 문화재단이 지금 제출을 한 거죠. 우리가 작성해서 이렇게 이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에서 제초안을 제출을 했고요. 네. 저희들이 검토한. 재단 이외에 다른 시군 문화예술가나 다른 시군 문화재단에 실제 방문을 해서 한 4주 정도 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저희들이 1차 한 번 더 걸렀습니다. 네. 뭐 머리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 자체가 지금 대표이사 사무처장 그리고 팀 체제인데 갑자기 이제 본부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변경에 대한 조직 관리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전체적인 새로 조직이 전체 흐트러서 다시 편성합니까? 그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저희들이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 인원이 이제 100명 정도를 네. 초과하게 돼서 그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을 보면 아트 센터 하나만 운영 이렇게 기획 공연이나 하는 것도 네. 팀장급으로는 좀 힘들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무처장 한 네. 명이 있는데 그게 본부를 2개 정도로 나눠서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예상되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예상안에 본부장 체제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할 경우 그러면 이게 다 문화재단 산하의 조직도가 전체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여서 이 부분은 뭐 저희도 그 내일 있을 문화재단 업무 보고 때 이제 물어는 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재단 대표님이 준비를 해오겠죠. 이 조직도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좀 저희들도 미리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에 조직이 변경된다 하면 기능도 바뀌지만 인건비나 이런 전체적인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좀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한미 민간 교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네. 요 앞에 계신 우리 정일구 당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제가 자치위원으로서 조례 제정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제정 발의해서 이거를 제정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교류 협의회가 몇 번 개최가 됐었습니까? 한 번 개최됐습니다. 한 번 개최됐죠. 5년 동안 이제 한 번 개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2019년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 한미협력 사업단장님께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민간 교류 협의회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11월이니까 6월 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정확하게 똑같은 조례안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교통정리 이야기가 나왔냐면 1995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이 됐었죠.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그 내용은 잘 1995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됐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2019년도에 한미 민간 교류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또 갖고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러한 발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1995년도에 한미 친선 협의회 설치 그 조례안이 폐지가 됐어요. 그 후에 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무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민간교류협의회가 딱 한 번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행정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계속 우리 그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 개최하고 5년 후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조례 제정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뭐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긴 저기 하고, 실제 지금 이 조례가 그 국제교류 재단에서 실제 그 비슷한 업무를 오스카 회의가 또 있죠. 예, 송탄 지역에는 오스카 회에 있습니다. 험프리스에도 원래 회의가 형식적으로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요, 형식적이지 월-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회의를 개최하죠? 부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하죠. 그거는 이제 부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조례안에 근거한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런 회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저희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미군을 오시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잘 하느냐? 잘 안 하는 거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대신 그쪽에서 미군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원래 회의는 우리가 꼭 가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폐지가 자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8대 때 만들어 놓고 9대 때 한 번 위원회 개최하고서 폐지 올라온 거를 보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렇게 상징적이고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또 어떤 효과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초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이 그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 가지고서 좀 뭐 이의제기라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제가 7분 발언에서도 그렇게 강한 발언을 좀 했었어요. 상징적이고 좀 실효성 떨어지는 조례, 이런 포퓰리즘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하는 것을 적극 자제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것도 똑같다. 시에서 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례 폐지를 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그 한미 국제 교류 재단 통해서 미군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주한미군이 막 이전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무의미한 조례 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될 때 이제 이윤아 의원님의 발언도 있으셨고 다들 궁금해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이게 이제 민간 부분이지만 그 국제 교류나 어떤 한미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는 그럼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죠? 어느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이종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네. 지원 조례가 그 미군 피해 관련된 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피해 관련 말고 저희가 이제 교류를 위한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 말고 우리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뭐 자매교류도시 그 조례는 따로 있어요. 그 국가 간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시가 주도하는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미든 국제든. 네, 그 별도의 따로 지원 조례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자치법상에 네. 지자체에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공공외교라든가 이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봐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제교류에 뭐 우리가 뭐 어려운 나라 돕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관 내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물론 뭐 국회법에 있으면 뭐 우리 사실 뭐 조례 다 국회법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조례상의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네, 의원님,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시 자체 조례는 없지만 네. 지방자치법상에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도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국제교류. 국내에서 국제교류는 그 해당되는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서 재단 통해서도 지금 지원을 할 수 그러니까 있다고. 확인해서 좀 주시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의 운영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단이잖아요. 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재단 운영에 관한 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다지 평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든 뭐든 좀 정리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미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교류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성격별로 해서 미군 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미군 장병들의 가족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소규모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가. 같이 영어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문화 교류도 하고, 네, 그렇죠. 군 네이버 프로그램으로 어디 방문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죠.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제 그리고 민간 교류가 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해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관주도의 물론 이제 관주도로 사업을 만들고 시민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미군들과 이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아졌기 때문에 민간교류협의회가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관주도가 아니라 그 각자 간의 민민 간의 교류를 그 관을 통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민간교류협의회에서 개발하고 진행했으면 민간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일반 시민분들과 주한미군과의 교류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민간교류협의회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제교류가 시장님이 어느 도시와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교류와 협약을 맺어진다고 해서 민간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천시와 그 신안군과 자매결연 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동과 다른 군의 어떤 읍과 자매결연이 맺어지고도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취지로 관주도의 민간 교류가 아닌 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종원 의원님이 예를 들면 이종원 의원님이 다니시는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모임과 주한미군 부대 안의 스미스가 하는 제임스가 하는 축구회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협의회가 했어야 되는 역할이 아닌데 지금은 같이 행사장에 같이 나와서 같이 음악회를 보고 같이 어디 동행을 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하는 것으로 민간 교류가 충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는 좀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적어주셔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이 폐지 조례안의 명분이 현 정부 정책이 기존위원회의 축소 및 신설 자제 기조라고 적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현 정부가 그 기초단체 위원회 또 신설하는 거랑 이 기존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이 표현은 좀 과다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 저희 이제 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이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이 협의회에 대한 사항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사실 이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질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시 차원의 군 차원의 아니면 이런 구 차원의 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시에서 운영하고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면 축소해라라는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자치협력과에 물어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안 계시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쭉 갈까요?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